관악 청년에 와주신 세 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관악 청년분들 모두 너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살아남아라 관악 청년은 관악에서 청년으로 살면서 각 분야별 어떤 고민이나 문제거리를 이제 전문 선생님들을 모시고 좀 이렇게 생존 상식을 알아가자라는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영상물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저희가 건강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여기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 정다운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상근활동가 임선입니다. 네, 관악 정다운 의료사협은 우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 의사가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 되게 다 나은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지, 그리고 또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지만 안 아플 때 미리 가서 예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저희 정다운 의료사협에서는 이 지역에 건강하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실천들, 그런 활동을 하고요. 건강 실천을 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병원에서도 적절하게 정말 상담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같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니, 보통 저희도 이름이 길기로는 만만치가 않은데 저희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네. 저희 플레이 뭔지 아세요? 관악 청년. 저는 서울 청년센터 관악호랑 청년문화공간 신림동 3룸이거든요. 헐. 엄청 길죠? 거의 2배는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긴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악 정다운 의료사협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계시는 써니님 네. 이신 거고, 네. 네, 여기 두 분도 같이 거기서 활동하고 계신 동료분들이시죠. 네. 저희 조합원이자 전문가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다운 의료사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직업으로서 이제 약사로 일을 하고 있고 신림동에 있는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 정다운 의료사협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계성이라고 하고요. 얼떨결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약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또 활동가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연도에 만난 혹은 이전에 만났던 관악 청년분들의 건강 관련 고민이나 문제점, 그리고 대안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갈 건데요. 그 관악 정다운 의료사협에서 평소에 청년분들을 좀 많이 만나시는 거죠? 저는 의료기관에서 또 많이 만나고, 네, 약사 선생님은 약국에서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약국 홍보 잠깐 하시죠. 관악구에 있잖아요. 네. 네.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8번 출구 앞에. 네. 그 관악 우체국 옆에 있는 빨간색 간판의 늘품 약국이라고 하고요. 또래 청년 약사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약국입니다. 네. 저희 위치가 신림동이다 보니까 청년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럼 만나시면서 막 요즘에 내가 어떤 부분에 좀 고민인데 이런 약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약이 나한테 맞는가, 저런 약이 나한테 맞는가, 이런 상담 같은 거를 좀 평소에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신림동에 계신 청년분들은 주로 직장을 뭐 2호선 라인에 다니시는 직장 다니는 청년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대학생 청년들 이렇게가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 병원보다는 약국을 더 간편하게 이용을 잘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세대랑 다르게는 좀 나 이 약 먹으러 왔다 이렇게 딱 정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그 SNS나 아니면 뭐 유튜브 광고 같은 거를 보고 어떤 제품에 대한 후기를 찾아본 뒤에 나는 이거 먹으면 나한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뭘 이런 약상식이나 의학상식을 얘기를 들을 때가 따로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혹은 나한테 친숙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소개해주는 거를 조금 찾게 되는 그 심리가 많이 공감이 되는데, 혹시 주변에 그런 청년분들 좀 만나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의원도 위치가 신림동에 있는데 쑥곡에 의원 소개 있고. 한번 하고 가시죠. 아, 네. 저희는 일신 연세 의원이라고요. 쑥곡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의료사협의 의료기관으로 이제 양도가 되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 때문에 아마 대학동이나 그 녹두거리 그쪽에 계신 분들 또 고시촌에 계신 분들 원룸에 계신 분들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물론 이렇게 약사님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20대, 30대의 건강 문제가 오히려 5, 60대들은 만성질환은 갖고 있긴 하지만 체력 같은 걸 보면 되게 걱정이 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체력장 한번 해보면 20대들 질 것 같은데 자신 뭐 없어. 그런 생각까지 느낌이 들 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 저 불러주셔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이게 이 자리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선생님 말대로 20, 30대 건강 수치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뭔가 청년들의 그냥 앓는 소린가 싶었는데 이제 20, 30대 청년으로서 그냥 좀 지친다 이런 느낌 갖고 있었는데 국가 통계상으로도 남성 30대랑 여성 20대가 건강관리가 최악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흡연율로 볼 수 있는 뭐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30대 남자가 55%에 이르고 20대 여성이 흡연율이 또 상당히 높은데 평균의 2배 정도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그 30대 남성의 10명 중에 4명이 비만. 여성은 비만율은 낮지만 20대 여성 4명 중에 1명이 영양 부족이래요. 네.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영양 부족이 요즘 세대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해서. 네. 아마 영양 부족이자 어떤 불균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고시촌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빠르게 먹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배달 음식이나 간편하게 나오는 거 먹고 공부하고 그럼 나트륨 수치 엄청 쌓이고 자세 안 좋아지고 각종 질병이 몸에 쌓이는 약간 이런 악순환을 좀 밟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활동량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건강 상태뿐만이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부위가 아프거나 병증이 있다 그런 통계도 있을까요? 네, 그거 역시도 여기 관악구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요. 가장 통계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게 그 상기도 감염이었어요. 상기도가 뭐죠? 네, 위쪽에 아, 감염이라고 예, 예. 보시면 아, 되는데 그래서 상기도. 쉽게 감기. 감기. 네. 감기로부터 파급돼서 부비동염이나 후두염이나 편도염, 그다음에 기관지염까지 파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그런 걸로 바로바로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감기를 관리를 잘 못하셔서 이제 심해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전문적이세요. 전문가니까요. 두 번째가 피부과였어요. 최근 들어서도 저도 문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여기 이 입 주변으로 어떤 두드러기나 습진 같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이 습한 공기 그리고 열이 잘 순환되지 않으니까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그 세 소화기. 번째가 소화기과였어요. 네. 그래서 뭐 위염, 네, 저도 또요? 약국에서 위염 환자 그리고 어. 소화 안 된다, 소화불량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소화기 쪽은 스트레스도 엄청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상기도 감염도 면역력이랑 직결되어지는 부분이고 면역력도 스트레스와 결론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요. 아니, 면역력이랑 스트레스가 관련이 그럼요. 있다고요? 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저희가 알고 전문적이야. 있는데. 네. 아니 근데 너무 하트 세우지 마세요.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 부신피질 호르몬은 면역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생활을 받는 게 사실은 이 1, 2, 3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1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면역력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자꾸 골골거리면은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그냥 요 정도로만 인식하고 마는 것 같은데 그 의료사업에서 활동하시면서 청년분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다 저랑 약간 인식 수준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 제가 이번에 정다운 의료사업에 20대, 30대 조합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사실 아직은 청년이기 때문에 본인의 몸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건 잘 못 느끼세요. 근데 불면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그런 우울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고 아 스트레스가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그게 아직 몸으로는 천천히 나타나고 있고 아직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거나 하고 있구나 정도를 느꼈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은 저도 왠지 우울감이 좀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약간 마음 건강이나 정신 쪽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네.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마음 건강이 되게 힘드신 분들이 엄청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것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30대에게서 삶의 만족도가 낮게 30대. 조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30대라는 문턱에서 오는 우울감이라고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80년대생이 갖고 있던 그 자라나면서 겪어야 했던 뭐 IMF라든지 아니면 취업이 어려워진 환경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는 집단 우울증의 성향이 있다 뭐 이렇게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가슴 아픈 네. 기사였어요. 네. 근데 저도 80년대생으로서 돌이켜 보면은 뭐 청소년기 때는 집단 생활을 잘해야 되고 20대 때는 괜찮은 대학에 가서 뭔가 나의 일거리를 준비해야 되고 30대 때는 일을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보다는 아,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먼저 갑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지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90년대생들을 만나봐도 비슷한 아, 것 비슷해요? 같아요. 왜냐면 스펙 그리고 아. 취업이 워낙 어려워지니까 그 대학교 때도 대학생답게 놀지 못한다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린 나이부터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와서 실제로 그런 건강의 지표들을 안 좋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펙을 쌓는 것에 대한 학습은 계속해서 네. 들어오는데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노하우들은 어. 아무 데서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건강 관리에 대한 것을 항상 뒷전으로 예를 들어 체육 시간은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도 얘기해 주지를 않아서 늘 뒷전에 있다 보니까 아무 음식이나 배를 때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먹거리가 얼만큼 내 건강, 나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 그게 좀 약하죠. 사실은 그게 다 가정에 맡겨져 있는데 가정 교육으로라서 그런 걸 잘 받아들인 분들은 그나마 좀 낫다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거기에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다음으로 저는 먹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실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건강한 거 먹어라, 운동해라, 일찍 나가서 뭐 산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사실 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냥 약간 잔소리처럼만 들려지는 거죠. 나는 20대고 뭐 괜찮겠지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건강을 평소에 잘 알고 관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게 되게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무슨 성취 목표를 가졌을 때 그런 건강 관리 자체도 그 성취 목표를 위한 셀프 관리에 속하지는 않나요? 보통은 하다 보면 지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실 테니까 이제 그것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프고 견디기가 힘들고 뭐 그런 인내심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건강에서 오는 사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건강 관리를 못했구나라는 이 문제 인식과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아 그럼 내 골반 잡아주는 의자
구매해야지. 뭐 어깨 등 자세 교정해 주는 거 사서 이렇게 타야지. 아니면은 뭐 거북목 도수치료 막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해결책을 빨리 손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아 골반 이거 의자 이거 아, 그 바닥 외에 이렇게 다른 것도 폭신한 많습니다. 거 이렇게 있고. 네. 저도 뭐 당연히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저도 집에 베개가 베개가 네 개나 있습니다. 네. 숙면 베개란 베개는 다 자꾸 찾아보고 위로가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국에서 뭐 어디 광고를 보고 뭐 약사가 추천하는 땡땡땡 영양제 아니면은 뭐 다음 날도 거뜬하게 일할 수 있는 숙취약 뭐 이런 거 세트를 많이 찾으실 때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소한 약을 찾지 하고 저도 검색해 보면 어떤 인플루언서가 그걸 광고를 했더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다 그렇게 저렴한 제품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성비로 봐도 그렇게 뛰어난 제품들은 또 아니고 광고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참 그 존버에서 번 돈으로 정말 쉽게 이렇게 다 써버리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약해져 있는 청년들을 공략하는 건강 자본? 그렇죠. 네. 건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품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충분히. 아 그런가요? 그럼요. 건강을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 같아요. 너무 생소해요. 건강을 생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돈 주고 사야만 한다고 네. 생각하는 시대에 살게 된 거죠. 아니, 뭔가- 이런 상품, 이런 네. 상품, 이런 상품들이 막 나오니까 그걸 사야 음.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는 현혹이라고 할까요? 오부도라고 할까요? 그게 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상기도 감염을 내가 잘 걸린다. 그러면은 프로폴리스를 사 먹는다. 뭐 피부과에 내가 좀 돈이 쓰인다. 그러면은 뭐 피부 보호할 수 있는 화장품을 좀 더 산다.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는 양배추 한. 뭐, 그런 거 양배추 스프 이런 거 사 먹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 고민의 해결책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는 게 너무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안 보이시겠죠. 네, 저는 아무튼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대가를 받는 게 뭐 특별히 이상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구조는 사회적 구조는 있는 건데요. 그런 사회적 구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계속 휩쓸려 가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것들에 돈은 지불하면서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만약 선생님한테 이 상기도 감염이 자주 걸리는 어떤 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상기도 감염으로 크게 잘못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합병증이 오잖아요. 맞아요. 뭐 부비동염, 네. 뭐 기관지염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정도를 약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있지요. 그래서 그걸 대증요법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러스와 내가 면역을 높여서 잘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것들로 자기의 스트래티지, 뭐 전략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찍 잔다, 푹 잘 먹는다, 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문제를 좀 다르게 본다. 그 문제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런 피부과에 제가 뭔가 여드름이 자주 난다거나 이 좁쌀 여드름 같은 게 나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경우에는 약국 가서 피부과 여드름 약 바르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또 근원적인 처방을 해주시겠네요. 네, 뭐 피부과도 그러니까 가볍게 연고를 바르는 정도의 것들은 해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그런 걸로도 잘 안 되는 난치성의 것들이 좀 문제고 이제 그런 경우들은 진짜 자기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본다. 저는 이제 좀 그런 주의이기는 한데 병이 나한테 오는 건 찾아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 갑자기 네 성찰하게 되네요. 네. 의사와 상담을 한다는 건 자기 얘기들을 충분히 해준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같이 의사랑 찾아보는 거가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바꿔볼까요? 생활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게 저는 좀 되게 색다른 게 저는 병원에 가서 의사쌤하고 상담하면은 그냥 어떤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서 같이 원인을 찾아나가신다고 말씀하신 게 의료사역 선생님들은 다 이러신가요? 의료사업에서 추구하는 정신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의사와 그리고 또 병원을 찾아간 환자도 건강 생산자로서 같이 건강을 이루어나가는 파트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 생산자라는 말도 되게 새롭네요. 네. 환자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알 수 근데-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들을 듣는 게 저가 할 일이고 듣다가 보면 아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라고 이제 저도 제안을 하게 되고 그 환자분이 아하가 일어나는 순간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면역력 이야기도 하셨고 또 이제 스트레스 이야기도 하셨는데 막상 청년들이 그거를 알아도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게 당장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취업이 좀 내 앞에 이렇게 안정되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는 참 저도 아픈 환자가 늘어나고 청년 장사율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큰 흐름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개인이 그걸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결하는 어떤 뭐가 필요하겠죠. 의료사업도 그런 역할에 같이 동참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에 있어서는 마음 근육 키우라는 말씀도 사실은 또 하고 싶네요. 마음 근육.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안감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운동해서 근육 키우는 것처럼 마음도 근육을 키우는 방법들을 찾아야죠.